4번요. 외교정책 모델 중 합리적 선택 이론에 가장 가까운 것. 합리적 선택 이론 하면 이거는 현실주의적 이론과 좀 닮아있는 그런 내용인데 이렇게요. 합리적 외교정책 결정 이론과 좀 유사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린드 블러멘제 단편적 점진주의 모델. 점진주의 모델은 어떤 모델이냐면 자유주의적 모델이죠. 이렇게 이제 자유주의 모델의 핵심적인 내용 뭐였냐면 이 외교정책은 어떻게 결정되면 여러 사람 또는 여러 단계 또는 여러 기관을 거치면서 형성이 된다는 것이고요. 여러 사람, 여러 단계, 여러 기관을 거칠 때 일부가 수정 보완되면서 누더기가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뭐냐면 과거 정책의 이제 일부 수정이죠. 이렇게 일부 수정. 이 점진이란 말이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사람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나가는 걸 얘기하는 거죠. 모델링 수리한 표현을 쓰는데 이렇게. 근데 과거 정책에서 뭐만요? 조금만 바꿔서 한다. 재탕 삼탕이다. 이런 얘기를 할 때 보통 점진주의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유주의적 방법이고요. 두 번째 기대 효용. 기대 효용은 현실주의적 방식에서 이 현실주의적 이 합리적 외정책 결정 이론을 보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 맨 먼저 뭘 설정하고요? 목표를 설정하죠. 단수일 수도 있고 복수일 수도 있습니다. 복수일 경우에는 이 어떤 목표가 더 중요한지 한치 오차 없이 알아낸다는 것이 현실적 입장이고요. 목표가 설정되면 뭘 나열하고요? 수단이라 이제 대안은 나열하죠. 이렇게 이제. 그러면 이 수단 대안을 대입했을 때 나올 결과를 뭐하고요? 결과를 예측합니다. 이렇게 이제. 그러면 이 수단이나 대안이 사용될 확률을 계산하고 이렇게 이제. 그럼 이 수단이 통해서 수단을 대입해서 나올 뭐를요? 효용을 갖다 이제 계산해 냅니다. 그다음에 이 확률과 효용이라고 한다면 이제 비용과 이득 간의 관계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비용과 이득을 통해서 어떤 정도 이득이 남는지와 관련된 걸 보시고요. 확률과 효용을 곱한 게 이게 바로 이게 기대 효용입니다. 이렇게 이제 현실적인 기대 효용이 가장 큰 것을 갖다 뭐 한다고요? 선택한다는 입장이죠. 이렇게 이게 바로 누구의 입장이라고요? 현실주의적 방식의 합리적 외정책 결정 이론이었었고요. 그러니까 합리적 선택 이론과 관련된 것은 결국 뭐라고요? 기대 효용 이론이 대표적이고 이렇게. 예. 3번 앨리슨의 이제 관리 정치 모델 이렇게 이제 이것도 단독 나올 때가 있으면 이렇게 관리 정치 모델 이렇게. 관리 정치 모델은 어떤 모델이죠? 결국 이제 외교 정책은 관료들 간의 외교 정책 결정 과정이란 관료들 간의 타협의 산물이 있다 이렇게. 이 타협을 갖다 뭐라고 했었고 이제 밀당이다, 밀고 당기기다 이런 표현을 썼었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근데 이 관료는 어디에 소속되어 있다고요? 조직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조직의 이익을 고려하죠. 이렇게. 따라서 관료들에 의한 정책 결정은요, 이 국가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식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 이제 이 이론이었었고요. 네 번째는 뭔가 이 관리 정치 모델하고 이제 앨리슨 주장했던 게요. 조직과정 모델이었죠. 이렇게 이제 조직과정 모델. 물론 먼저는 쿠바 사태를 예를 들어서 합리적 외정책 결정 이론에 이제 비판하는 것을 이제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조직과정 모델과 관리 정치 모델을 갖다 이제 선보였었고요. 그 다음에 알렉산더 조지 인식지도 모델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알렉산더 조지 하면 이제 주로 생각나는 것은요, 오퍼레이셔널 코드죠. 이렇게. 예. 이게 사실은 여기 인식지도 모델을 구체화한 것이 이렇게 이제 인식지도란 얘기는 이 인식지도란 말이 이게 일단 요 용어는 뭐라고 번역됐다고요? 운영 코드, 그다음에 조작 코드 또는 이제 작동 보호야 이렇게 조작, 운영 같은 작동 보호라는 거야. 작동 보호 어프로치에서 접근법이라고 얘기했었고 그렇게 이제 이것을 기본적인 요 마인드는 뭐냐면 개인이나 또는 이제 이 지도자는 어떤 대상에 대한 뭘 가지고 있다고요? 인식지도니까 어떤 이미지라든지 또는 이미지를 가능케 하는 뭐가 있다고요? 철학적 또는 이제 정치적 뭘 가지고 있다고요? 신념을 가지고 있다는 거 이렇게 이제 정치적 신념 그러니까 정치적 철학적 신념에 따라서 상대방을 뭐 한다고요? 바라보고 그 바라본 결과에 따라서 뭘 세운다고요? 정책을 결정한다는 거죠. 이렇게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그러니까 철학적 정치적 신념이라는 게 정책을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요? 방해된다고요? 방해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수의 눈을 가진 사람, 빨간 색깔을 안경을 쓴 사람은 모든 걸 다 뭐라고 본다고요? 빨간색으로 본다는 거예요. 파란 것도 이렇게. 제대로 이제 해결할 가능성이 적다라고 얘기할 때 쓰는 용어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이 알렉산더 조지 같은 경우는 단독으로 나온 거는 이제 이 박스에다가 이 조작 코드, 운영 코드라는 단어를 넣도록 유도한 적이 있었고, 아니면요, 여러 사람과 묶어서 내는, 그렇게 사용되는 사람입니다. 이제 잘 알아놓으셔야 돼. 그 4번의 정답은 2번이었고요. 5번, 합리적 외정책 결정 이론에 대한 설명을 타당하냐면, 이게 현실주의적 이제 정책 결정 이론이야. 1번, 정책 결정자는 합리적 행위자. 예, 이게 좀 결론인데, 결론이다 사실은 이제 가정인데. 점점 뭐냐면, 정책 결정자는 뭐라고요? 정책 결정자는 합리적이랍니다. 이게 무슨 뜻인데요? 언제나 한치의 흐트름없이 완벽한 정보를 바탕으로 국가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한다. 국가이익 극대화 추구. 한치의 어긋남이 없다는 것이죠. 오로지 국가이익을 위한 겁니다. 이렇게. 총선이나 대선을 겨냥한 게 아니라 오로지 뭐만 위해서요? 국가이익을 위해서 모든 결정을 내린다는 거 이렇게. 개성공단 파이스하고 사드 배치고 이런 것들이다. 정책 결정자는 합리적 행위자로서 목적과 수단 간에 대한 냉철하고 명백한 계산. 예. 이렇게 뭡니까? 이 손으로 이렇게 내리치는 것 이런 것들 다 냉철하고 명백하게 계산을 다 집어넣은 겁니다. 이렇게. 예. 그 냉철한 계산의 목표는 다 뭐라고요? 오로지 국가이익이죠. 총선은 관심 없습니다. 2번 정책 결정은 완벽한 점. 이게 중요하죠. 합리적이라는 말은 거의 완벽하다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합리적이라는 말은 한치 오차가 없다는 거 이렇게 이제. 사실 여기부터 되면 좀 이제 약간 좀 믿기가 좀 어려워지죠. 완벽한 거 없잖아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 정책 결정은 완벽한 정보, 완벽한 수단, 완벽한 일관성 있는 가치 위계를 가져간다. 네, 한치의 어긋남이 없이 어떤 게 가장 중요한지를 갖다 딱딱딱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요. 3번 합리적 외교정책 결정이론은 정부의 결정과 행동을 무의식적인 국제체제의 결과로 바라본다. 합리적 이 외교정책 결정이론은 뭐라고요? 정책 결정자의 여기서는 의도적인 선택으로 보는 거죠. 이렇게 이제. 무의식적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여러 가지 선택할 가능성이 있었는데 딱 그걸 찍어낸 겁니다. 한치 오차 없이 이렇게요. 예. 다시 보면은 어디에 뜨냐면 무의식적인 국제체제의 결과가 아니라 뭐라고 이렇게 이제 이 정책 결정자가 여러 가지 대안 중 가장 중요한 것을요 딱 핀셋으로 찍어낸 겁니다. 뽑아낸 겁니다. 이렇게 의도적 선택이라고 보고 있다는 거예요. 틀렸고요. 정답은 3번입니다. 그래서 4번 정책 결정자는 여러 대안 중에서 비용과 이득 그리고 성공의 확률의 관점에서 최상위. 이게 바로 이제 비용과 이득 요걸 계산하는 게 효용입니다.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 들어간 효용 이렇게. 그런 다음에 확률을 곱합니다. 이게 바로 뭐였었고요? 그럼 이제 기대 효용이 나오죠. 이렇게. 그래서 기대 효용이 가장 큰 것을 뭐 한다고요? 예, 찍어내는 것이죠. 이렇게요. 자, 이제 6번. 외교정책 결정 과정에서 합리적 행위자 모델. 합리적 행위자 모델은 어디에 쓰는 거라고요? 현실주의에서 하는 겁니다. 현실주의에서 뭘 고려하나 보겠습니다. 가용한 정책 수단을 염두에 둬야 된다. 일단 아까도 얘기했지만 맨 먼저는 현실주의에서는 뭘 고려한다고요? 목표를 설정합니다. 이제 나한테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떤 것인지, 내가 지금 상황에서 이룰 수 있는 어떤 이제 이 가장 이제 뭡니까 효과적인 것이 이 외무 행정인지 일반 행정이 정확하게 찍어냅니다. 이렇게. 그리고요 이 목표에 대해서 뭘 고려한다고요? 대안을요. 혼자 할 것인지 학원 강의를 들을 것인지 친구랑 같이 스터디를 할 것인지 정확하게 계산해냅니다. 첫 번째 그래서 가용한 정책 수단을 염두에 둬야 한다. 이때 가용한 정책 수단이란 목표가 설정되면요. 이 목표에 오를 수 있는 수단이 몇 개인지를요. 한치 오차비 다 알고 있습니다. 101가지인지 102가지인지를 정확하게 알아듣힌 현실주의 입장에서는. 그 다음에요. 이번 특정 상황에 직면했을 때 국가가 제정하는 목표를 일단 2번이 먼저죠. 목표가 설정되고 그 다음에 대안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대안을 비교 검토. 여기 있죠, 이제. 이 결과를 갖다 예측하는 것이 이렇게, 이제. 이런 것이 다 뭐라고요? 검토 내용이 좀 들어가겠죠, 이렇게. 그런 다음에 뭘 선택한다고요? 기대율이 가장 높은 것, 이렇게요. 4번에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행위자 수를 고려해야 된다. 행위자 수를 고려하는 것은 어디서 우리가 본 적이 있냐면, 행위자 수를 어디에서요? 이 자유주의, 뭡니까? 정책 결정 이론 가면 위기시의 심리 상태에 따라서 이 비합리적인 결정 가능성이 이제 있다고 얘기하는 자유주의에서 고려하는 것이죠. 이렇게. 자유주의에서는 위기시 정책 결정은 참여자 수가 많아진다고 적어진다고요. 적어진다는 거야. 그래서 많은 경우의 수를 판단할 수 없다고 할 때 그때 행위자 수가 고려가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어디서는 고려된 적이 없다고요? 현실주의 입장에서는 행위자 수가 고려될 요소가 없습니다. 왜요? 그게 이제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이들은 다 의견이 뭐였기 때문에요? 통합되어 있죠. 이렇게 동질화되어 있죠. 이렇게 이제. 별 의미를 못 가지는 것이 이렇게요. 예. 4번이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합리적 외교정책 결정에 대해서는 행위자 수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내부에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행위자 수가 필요하지 않은 것이고요. 6번의 정답은 4번이었고요.
7번 가겠습니다. 다음 중 합리적 외교정책 결정인을 주장하는 합리적 결정이 일어날 상황. 예. 그래서 이제 현실주의에서는 어떤 때 합리적 결정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느냐면 결론은요. 결론은 참여자들이 다양한 의견을 가지기보다는요. 한 생각으로 똘똘똘 뭉쳐있을 때가 가장 합리적 가능성이 높다고 그러죠. 이제. 합리적인 가능성은 언제 확보가